윤석열 대통령이 익산시와 군산시, 무주군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정밀조사 결과가 반영되면서 호우 피해가 난 11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5일은 사람들이 보양식을 많이 찾는 중복입니다. 주로 삼계탕을 많이 먹는데 전북 지역 삼계탕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의정활동 방향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영태 남원시의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남원시를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지역 내 맛집을 찾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제 지역에서 대표 맛집을 알리기 위한 이색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호우 피해가 난 익산시와 군산시 성산면과 나포면, 무주면, 무주군 설천면과 분안면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관계부처의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해 호우 피해가 난 11곳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장마가 끝난 이후에도 기습적 집중호우가 지속되며 다음 달은 태풍 발생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된다며 여름이 끝날 때까지 재난안전당국에서는 한시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남원시가 추진했다 최근 중단된 민간 개발 사업으로 인해 수백억대 채무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25일 남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최경식 시장과 남원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개발 사업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전임 시장이 추진한 400억 원대 규모의 모노레일과 집 와이어 사업의 문제점들이 공유됐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와 불리한 협약을 맺어 사업비로 조달한 대출 원리금을 남원시가 떠안게 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남원시는 사업 재개와 시설 철거 여부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달 초 전북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 기간,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언론인들과 가진 술자리 회식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윤준병 의원 등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북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소속 활동가 17명은 25일 당시 회식 자리에 참석한 윤 의원을 비롯해 도의원과 도의회 출입기자 등 14명을 전북경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비상시기에 술자리까지 이어졌다는 건 변명할 여지가 없다며 도민 피해와 정서는 안중에도 없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치인과 언론인을 포함해 모두 17명이 식사했으며 개인당 5만 원이 넘는 식사값이 지불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전북 지역에 연일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25일은 사람들이 보양식을 많이 찾는 중복입니다. 보양식으론 주로 삼계탕을 많이 먹는데 한 그릇에 거의 2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에 소비자들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전북 지역 삼계탕 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 중복을 맞아 사람들이 백숙용 닭을 고르고 있습니다. 삼계탕을 사 먹기보단 직접 해 먹겠다는 건데 수고롭지만 훨씬 경제적입니다. 삼계탕보다는 이 토종닭 사다 백숙 끓여 먹는 게 훨씬 저렴하고 또 맛있고 이 토종닭 한 마리하고 삼계탕 2마리 값보다 더 많아요.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 전북 지역 삼계탕 가격은 17,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쌉니다. 작년과 비교할 때 삼계탕값 오름폭도 전국에서 가장 큽니다. 전국 삼계탕 가격을 조사한 통계청은 전북의 경우 부수적인 재료비 인상에 따라 가격을 올리면서 삼계탕값이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역마다 오르는 물가를 반영하는 시기가 다른데
전북은 올해 3, 4월 삼계탕 가격이 인상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도내 백숙 판매점들은 닭값이 내려가도 인건비와 다른 재료값이 올라 가격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인건비나 그 재료나 이런 비례하면 너무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고 최대한 버티는 데까지는 버텨봤는데 고물가에 덩달아 오른 삼계탕 가격. 무더운 날씨와 팍팍한 살림살이에 지친 사람들은 간편식 즉석 삼계탕을 사다 먹거나 조금이라도 저렴한 삼계탕집을 찾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제9대 남원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남원시의회 후반기를 이끌어갈 김영태 남원시의회 의장을 김남호 기자가 만났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된 김영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끊임없는 소통과 화합을 통해 시민의 행복과 남원시의 발전을 이루는 데 저의 모든 힘을 보태려고 합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시민들이 먹고 사는 일부터 시작해서 남원시가 당면한 주요 현안과 수건 사업을 해결을 위해 분주하게 발로 뛰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담아내는 민의의 대변자이자 남원 발전을 선도하는 의회의 모습이 바람직한 의회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소통과 화합하는 의회, 둘째,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회, 셋째, 전문성을 갖춘 의회, 넷째, 지역 현안 해결에 앞서가는 의회를 앞으로 2년간의 활동 목표를 삼고 내실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모든 문제의 답은 소통에 있습니다. 소통의 폭을 넓혀 두터운 신뢰를 쌓고 협치를 이끌어 시민이 원하는 방향의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남원시의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첫째로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농 복합도시인 남원의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 대비 20%에 달하며 그중 70세 이상 고령층이 73%로 초고령 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령 영세농들을 위해 농작업 대행 서비스 도입 및 확대 등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최근 관광객이 급감한 광활루원 주변 상권의 먹거리 외에 고유 오칠 목기, 재배치, 식도, 대장간 체험 등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로 소상공인들의 상생 방안 마련과 관광 도시로서 정체성을 재확립하겠습니다. 셋째, 일반 산업단지의 활발한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이 살고 싶은 남원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시민들이 염려하시는 남원 관광지 민간 개발 사업과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의 향후 진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실히 민의를 경청하고 대변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하며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겠으며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대화와 협력하고 의회 안에서 배려와 존중을 통해 여러 의견을 정치하고 조화롭게 의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사업이 기득권이나 특정 단체, 가족 경영 등에 편중되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본인이 없도록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고
철저한 관리를 촉구하겠습니다. 저는 후반기 의장으로서 시민을 향한 모든 소통의 창구를 활짝 열어놓고 시민의 말씀을 경청하며 지금 당면한 시민들의 요구와 필요가 시정에 반영되고 남원시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희 남원시의회의 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맛집을 찾을 때 인터넷 검색 많이들 하실 텐데요. 지역에 아는 사람만 찾는다는 숨은 맛집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대표 맛집을 선정해 널리 알리기 위한 이색 품평회 현장을 정명기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연에 돌입하자 요리사의 예리한 칼질이 시작되고 지지고 볶고 튀기고 독창적인 조리법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얇게 채를 썬 당근이 한가득인 김밥은 이미 지역에서 맛좋기로 유명합니다. 이게 생당근이 아니고 조리를 하기 때문에 또 숙성 기간까지 더하면은 하루 이상 지나야 저희가 김밥을 쌀 수가 있어요. 김제 지역의 대표 먹거리를 선정하는 품평회. 지자체 모집과 추천받은 670여 건 가운데 추리고 추린 2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시그니처 음식인데 요즘 MZ들이 얘기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품평회라는데 되게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정부에서 인정한 안심식당과 우수음식점도 경연에 뛰어든 가운데 33개 요리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료 본연의 맛은 잘 살렸는지, 가격은 합리적인지, 친절도와 지역 대표성까지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그 결과 1등을 차지한 요리는 맛과 영양을 더한 오디 탕수육이 차지했습니다. 오디로 해서 다른 과일도 넣고 해서 이렇게 하기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시식 때마다 줄을 선 방문객들은 요리를 맛보느라 입이 쉴 새가 없습니다. 지역 대표 먹거리를 홍보할 응원단 등 시민 100여 명이 시식에 나섰습니다. 이번 품평회는 지역 축제 음식의 질을 높여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숨어있는 음식밭을 찾기 위해서 또 음식 관계자분들이 암행도 하고 숨은 친절도로도 찾고 맛도 찾으면서 수없이 많은 업소 중에서 9개를 선발하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9개 업체는 앞으로 2달 동안 전문가 지원을 통해 한상 차림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김제의 대표 맛집 선정 프로젝트가 지역 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전북 정치권의 위상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18대 국회 이후 10년 넘게 민주당 지도부 입성 실패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자성론과 함께 리더십 부재 문제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지난 22일 전북 재경도민회 주최의 전북 출신 국회의원 당선 축하연은 현 전북 정치권이 갖고 있는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라고 합니다. 전북 정치권은 민주당 내 막강한 인적 네트워크와 권리당원 비중 확대에도 당 지도부 입성 실패해 또다시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는데요. 특히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북 정치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위원에 출마했다가 본선 진출에 실패한 이성윤 의원은 전북 정치권 차원의 사전 논의 없이 출마해 일부 의원들을 당황시키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